오늘 설명량 204화 시작하겠습니다. 경슬일주편. 1주론이 신금까지 남았나? 1주론이 다 끝나면 제 채널의 공식적인 운영은 끝날 겁니다. 네, 새로운 신규 콘텐츠는 올리지 않을 생각이에요. 채널 닫는 일은 없고요. 하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또 제자를 만나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될 만한 일이긴 하지만 본질의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옛날에 10,000명의 제자를 만들겠다 이렇게 떠들던 사람이 있었어요. 내막은 자신의 강의 파일을 10,000명한테 팔겠다 이제 이 얘기인데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여하튼 저는 본질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딱 100명의 제자를 키우고 그만하겠다. 이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유튜브 채널 운영은 그때까지만 하겠다. 왜냐면 본질과 무관하진 않지만 본질 그 자체는 아닌 껍데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이상 저에게는 기쁘지 않아요. 동기부여가 잘 안 됩니다. 있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을 있는 그대로 빠르게 명리산 정상에 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수법을 하는 것이 저에겐 기쁨이라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우리 웨이업 회원분들도 뒤편에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순신 장군의 두 검에 새겨진 표현이죠. 다들 아실 겁니다. 삼척, 서천, 산화동색, 이리소탕, 혈염산화. 광복절 사태를 보시면서 다들 많은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들에게는 기회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바꿀 때다. 기회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들이 그 와중에 자신들의 정체를 있는 그대로 다 보여버렸죠. 예를 들어서 김은 선생님이 쓴 칼의 노래를 보면 이제 길산봉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칼은 보이지 않는 적을 뵐 수 없었다. 헛것은 베이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많이 쓰시는 표현이 적은 오지 않았다, 적은 보이지 않았다 이런 거죠. 우리 사회에 암약하고 있는 친일을 넘어 숭일하는 인간들이 우리가 이승만으로 인하여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던 죄과로 인하여 그들이 다시 자신들의 세상을 만난 것처럼 활개치고 있는데 보였단 말이에요. 훤히 보였다고. 훤히 보였으면 그들은 베어지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리소탕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 스스로 부여했다. 권력이란 그런 겁니다. 절대 권력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모를 뿐이지 와장창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자신들의 실체를 다 훤히 드러냈다. 그래서 어디를 도려내야 할지 울돌목으로 몰려온 적들을 전위군을 앞에 있는 애들을 치면서 동시에 중간을 끊어버리면 후퇴도 못하고 뒤에서 밀려오는 애들은 같이 충돌해서 불타고 그런 것이죠.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를 위시하여 민주당 사람들에게 그게 안 보이겠냐고. 나락거리 말이 아니다. 민족 정기가 무너지고 경제 무너지고 이런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우체국에 적립된 고객들 보험금까지 끌어다 쓰고 있는 이 황당한 정권을 여전히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응원하고 있는 분들은 한국인이라고 보기 굉장히 어렵다. 이 복잡한 세계 정세에서 우리만 전속력으로 후진 중이었죠. 2년 몇 개월 동안.
멈춰야죠. 그리고 다시 우리도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참고로 일본 대지진 문제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30년 안에는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면 망할 것이 예견되면 그러지 않은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영토를 정벌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과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일본 애들은 원래 수천 년 동안 우리를 공격해왔고 때로는 나라를 뺏기도 했던 그런 놈들 아닙니까? 걔들에게 무슨 뭐 합리적 양심 같은 게 있겠어요? 무조건 한반도로 진출하려 하겠지. 그래서 이 정권이 있는 동안 자위대 상륙할 수 있게 하고 한국군과 손잡고 북한을 견제하게 하고 그런 전략을 추진해 왔던 건데 다 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독도가 위험하다. 이건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 됐지 않았습니까? 하여간 이 사주가 사주라고 하는 것이 60진법으로 60년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건데 악인들이 그렇게 계속 부활하는 거고,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 거고,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 대적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설계자가 인간과 인간을 굳이 그냥 우리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면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끊임없이 대적하게 하는 일종의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하여간 많이 답답하다. 그 답답함의 원천엔 우리 젊은이들이 죽어서 그래요. 우리 역사가 피로 쓰인 건데 항상 그 중심에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 대학생들 아무 관심이 없죠. 사회를 바꾸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본이라는 그물망에 포섭되어 있어요. 나도 돈 벌어야지, 출세해야지, 이런 겁니다. 아니면 스스로 굉장히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죠. 대학생들이 항상 전면에 나서서 들고 일어날 때 직장인들도 같이 협력해주고, 이것이 우리 87년 민주항쟁 아니겠습니까? 그냥 파도와 같다. 때 되면 달의 인력에 의해서 밀리고 썰리는 파도와 같다. 스스로 주체가 되어 밀고 썰지 않는 대학생들, 그들을 보면서 우리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겠구나. 대신 실체를 내보인 적들을 모조리 쓸어 소탕해버리면, 그때 정신이 바로 서면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진보하면 다시 뜨거운 젊은이들의 의기가 살아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또한 기대도 해봅니다.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제 얘기가 듣기 싫으시면 듣지 마라. 쓰레기 같은 댓글 남기지 좀 마라.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보이는 순간 지워버리기 때문에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의 생각이 없으면 운명을 읽을 그런 엄두도 내서는 안 돼요. 세상이 어떤 가치로 흘러가는지 모르고 인간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 모르는데 무슨 운명을 읽고 사람들에게 조언할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이 절대 어여삐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지 않아요. 항상 모든 사람,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죠? 그들의 이 가능성을 간명하는 그런 입장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부정성을 극대화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그래서 자기 말에 순응하게 하는 그런 방식의 간명 굉장히 많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마음이 막 흔들리고 이런 거 보면 안타깝죠. 그럴 필요 없다. 우리 모두는 유한한 존재예요. 때 되면 다 갑니다. 사는 동안 타인을 해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고, 더 크게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평범한 인간 이상의 이 니체가 말하는 초인적 인간,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인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그 관점에서 보면 명리는 굉장한 학문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방법, 길 제시하는 학문이고, 그것을 타인에게 확대하여 타인의 운명을 바꾸는 일을 해줄 수 있는 것이요. 그게 단순히 상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반드시 확률적으로 타인에 비해 열의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아로 버려져. 여러분 중에 누가 그런 삶을 원합니까? 그죠? 명절 때 뵈러 갈 수 있는 고향이 없어. 일가 친척이 없어. 그래서 난 자유로워 행복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명리의 큰 뜻을 이해하다 보면, 아,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명리에 몸담고 이것을 깨우친 이유가 있구나. 가장 큰 일은 그런 상대적으로 열의한 운명을 받은 사람들의 운명을 내가 바꿔주는 것이구나. 내가 태어나는데 복지국가야. 그럼 운명 따위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사회 덕에, 사회의 가치 덕에, 공동체의 가치 덕에 평범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평범함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평범한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우리나라는 보장하지 못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나락으로 모는 그러한 정권을 주기적으로 만들어내니 결국은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주체가 국민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생각까지 우리가 하며 살아야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은 성공이 될 담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취한 성공은 끊임없이 부풀어 영원히 사그라들지 않아요? 내가 100억을 벌었어. 나 10년에 1000억 벌 거야. 또 10년에 1조 벌 거야. 보장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제든 인간은 나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100억을 벌어도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돈을 다 써요. 그 규모에 맞는 일을 항상 추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도 한 방에 무너지는 거야. 근데 그랬을 때 사회에 안전장치가 있다. 그러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자기 가족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더 진취적인 행위를 사람들이 하게 되죠. 그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그러면 정말 진취적인 사회가 되고 젊은이들도 두려워하지 않죠. 취직 안 해도 내가 도전해서 창업해서 실패해도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보장해준다.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죠. 그죠? 그래서 좋은 사회, 공동체가 함께 이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갖추어진 사람만이 명리를 공부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타인의 운명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명리 공부해야 된다. 조금 배워서 얼토당토하는 얘기하면서 책 한 권, 2권 쓰고 방송을 통해 사람들 모으고 미안한 얘기지만 그게 좋은 업을 쌓는 게 아니에요. 좀 답답해요. 편인 치우칠 편자 도장에 치우쳐져 있다. 여기에서 이제 쭉 많은 것이 확장되죠. 그 확장되는 건 구글에 검색하면 수도 없이 나오는 거고, 그죠? 편의는 그 인간에게 발현되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 이제 고독하다, 외롭다. 외롭다가 이제 기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죠. 고독은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은 겁니다. 외로운 것은 그야말로 함께 있지 않아서 생겨나는 부정적인 감정 같은 거고,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의 혼자만의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면 공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공부가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주역 공부, 도덕경 공부, 그야말로 사서삼경 공부 이러면서 계속 자신의 지식을 확장하면 그만큼 지혜도 늘어납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좋죠. 제가 예전에 한번 드린 말씀입니다만 명리 공부 끝내고 도덕경을 읽으면 많이 다르게 읽혀요. 감히 말씀드리건데 제 브런치에 있는 도덕경을 꼭 한 번씩 읽어보셔라. 명리 공부 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좀 다르네, 좀 깊네 이런 거 아실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해요, 노자를. 장자는 훌륭한 위대한 어른 장자, 제가 이렇게 해서 또 브런치에 써놓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 개성상, 자기 이제 제 성격상 저는 이렇게 운문 스타일을 좀 좋아하거든. 그래서 도덕경에 담겨있는 그 깊은 사상이 참 좋아요. 거기에 이제 명의 이치도 있고, 명을 확장하면 천명의 이치도 있고, 그 유유히 흐르는 도라는 것에 그 깊음도 느끼겠고,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셔라. 우리가 노자를 이렇게 가슴에 품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많이 다릅니다. 현대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그 학자들과 저의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명리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명리 공부를 하고 이 명의 이치를 알고 읽으면 참 다르게 읽힌다. 그 깊은 노자의 사유가 어디에까지 도달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겉으로 읽히는 노자와 정말 깊게 읽히는 노자는 다르겠죠. 그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자양분을 선사한다. 편인은 그런 철학성이죠. 편인이 있는 사람이 그런 공부를 하는데 유리하다. 불리한 것도 굉장히 많죠. 도식하니까요. 그죠? 내가 사회적으로 자본주의적으로 식상생재, 실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재물을 벌어야 되는데 그걸 막는 기운이잖아요, 편인이. 또 이걸 잘 쓰면 편인도식을 내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끊임없이 나를 추동하는 그런 에너지죠.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실력을 닦는 기운이란 말이야.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고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에너지, 자기가 타고난 에너지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나 자신과 타인, 공동체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외로워하지 말고, 편인 갖고 계신 분들은 일이 잘 안 풀려서 막히고 이럴 때 좌절하지 마시고 깊이 공부하셔라.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게 편인입니다. 스스로 그 외로운 환경,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근데 그것을, 그 고독을 즐기면서 많은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에너지라고. 그렇지 않고 늘 외로워하면 TV 예능이나 보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그러면 시간을 다 허비해요. 그러면 머릿속에 인풋이 안 되면 가슴속에도 인풋이 안 되는 거야. 뭔가 어떤 사유, 깨달음 이런 걸 통해서 가슴이 넓어지고 따뜻해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평정심이 가득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휘둘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외로움이 또 외로움을 불러. 어디 누구 불러서 술 한잔 더 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깨닫는, 공부하는 기쁨을 일단 맛보면 계속 이것이 긍정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겉으로 괴강이니까 이 편인적 에너지를 내가 긍정적으로 씀으로써 그런 강력한 의지, 그리고 이 편인 덕에 프로페셔널한 능력을 쥐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거기에 이 술토 편인은 뭔가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감추는 거예요. 이 가을 창고 같은 거기 때문에 저녁에 술 먹는 시간으로 쓰면 또 한없이 술 먹겠죠. 술의 천문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쓰는 식신이 이 천문성 식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더욱 정규명의 철학성의 지식, 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동시에 인호술삼합의 묘지이기 때문에 관과 인연을 맺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많이 터득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나 혼자 공부해서 모든 걸 다 깨닫는다,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일단 젊을 때는 힘들 수 있지만 사주에 따라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예 그런 기회 자체가 이제는 굉장히 결여된 세상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통해서 뭔가 배우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가능한 한 그것이 알바든 계약직이든 젊을 때는 직장 생활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고 조직의 생리를 깨닫는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 그런 경험은 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영업이나 사업을 통해서 대표가 된다 한들 직원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면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항상 낮은 데서 임해보는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잘생기고 그래도 군대 가면 나한테 너 영어도 잘하고 뭐 모르는 게 없네, 몸도 좋아, 잘생겼어, 너 병장해,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항상 이병에서 출발한다. 그런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지. 집안에 돈 많다고 처음부터 딱 사장 되면 직장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리더십은 그런 단계적 성장에서 길러지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도 밑에서부터 올라왔잖아.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검사들에게 리더십이 생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시험 보는 머리 하나 갖고 태어나서 암기력이죠.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거기에 뭔 통찰력이 있어. 그래서 그냥 바로 영감님 소리 듣게 해주니까 젊은 애가 경험도 없는데, 그러니 아나무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죠? 나는 달라. 선민의식으로 꽉 차버렸는데, 낮은 데서부터 올라오는 경험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반 국민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냐고. 불가능. 자신들이 심판관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런 아이들의 시기와 시간도 저물고 있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참 어리석은 거야. 자신들의 무덤을 자신들이 파고 있고 재기불능의 상황으로 스스로 자신들을 내몰고 있다는 것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여튼 편인의 장점은 또 눈치도 있죠. 눈치 빠르고 그런 거 좋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뒤에 내용과 또 연결이 되는데 그때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눈치가 빠르다는 것은 또 편인의 속성상 눈칫밥 먹는 것이기도 하죠. 여러모로 사연이 있어요. 편인한테는. 그죠? 그래서 문서도 이게 아직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 하자 있는 문서 같은 거잖아. 내가 회사를 차려도 아직은 상장되지 않은 거예요. 상장되지 않으면 비상장 주식 거래도 하지만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잖아. 주식시장에 이제 기술상장기업부에서 기술 특례로 상장하나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죠? 영업이익 손실, 영업 손실, 그 다음에 단기 순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누적이 되고 그래도 미래의 성장성 한방 이제 터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인정해서 이제 상장시켜주는, 코스닥에 등록시켜주는 그런 업체들이 많죠. 그것도 제도적으로 보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드는데, 바이오 이런 쪽의 연구 어떻게 5년 내에 수익을 내고 이럽니까? 하여튼 이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 이 공무원적 마인드를 보면 진짜 답답해. 신약을 연구해도 10년 정도 걸리거든. 2조, 3조 들고. 이제 지금 AI하고 결합해서 조금 빨라지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많은 막대한 자본이 들어간다고. 그런데 이른바 바이오 벤처들이 5년 내에 그 연구를 통해서 기술 이전해서 돈을 벌고 재무제표를 플러스로 만들고, 이게 가능합니까? 더 기간을 길게 해줘야죠. 10년 동안. 그 기간이 짧다 보니까 중간에 무슨 뭐 화장품도 팔고 이합집산해서 뭐 돈 되는 거 뭐 이상 건강기능식품도 개발해 팔려고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본질과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본질 얘기했지만 이 본질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 본질을 추구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에요. 명령은 뭐 마찬가지라고. 레시피 조금 배워서, 예를 들어 용신격국 이런 거 배워서 야 이렇게 상담하면 돼, 몇 개월짜리 2천만 원 3천만 원 내, 이거 갖고 하면 돈 금방 벌어.
가죠.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 그런데 그건 본질과 무관하다고. 겉만 앓는 거예요. 수박을 혀로 핥아서 수박의 맛을 볼 수 없는 거와 같아. 영원히. 아니, 물이 바위를 언젠가는 녹이지만 다 때려 부수지만 우리 인간이 혀로 수박 핥아가지고 언제 안에 빨간 맛난 부분을 먹겠냐고. 언제 진리를 맛보겠냐고. 안 되죠. 그러니 그 욕심을 없애서 정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뭔가 결과물을 빨리 얻겠다는 그런 탐심을 버리고 그야말로 우보천리로 뚜벅뚜벅 나가야 해요. 그것만이 인간에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편인 가지신 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가끔 그런 분 상담하다 보면 저는 편인이 있어서 뭔가 안 돼요. 그래요. 그 마음 이해한다고. 저도 편인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걸 장점으로 살리면 남다른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이 편인도식의 장인정신으로 무장해야 돼. 내가 깨달을 때까지 한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꾸준히 날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을 꾸준히 단련시키는 것이나 내 정신을 꾸준히 단련시키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 시간 속에 내가 나의 정직한 노력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솔터 속에 신정무가 있습니다. 겁재, 지지지장간 속에 있으면 양인이죠. 양인, 겁재보다 한 단계 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인이라 부르는 것이죠. 신정무, 자, 정관, 이 양인들과 함께 정관과 관인상생하면 되죠. 직장과 계약 맺어서 즉 직장인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그냥 그게 기본이다. 그러면 직장이 이 양인들을 잘 컨트롤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동시에 양인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투쟁성, 이런 것, 경쟁성, 때로는 야수성,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내가 반드시 나의 권력을 갖고 내 회사를 창업하여 이 사람들을 지배하겠다. 이런 것도 당연히 있죠. 그죠? 이것이 양인성과 이 정관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난 리더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쫄다고 되기 싫어. 이런 것이죠. 하지만 그 정관성이 지나치게 세지면 무슨 얘기냐. 얘를 직접적으로 얘 입장에서 평관이니까 막 내가 관을 가졌다고 조져대면 더러워서 내가 그만둔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좋은 리더십 아니죠. 사람이 자꾸 떠나가면.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인성을 많이 축적하여 관인상생해주면 신금 입장에서 정의를 얻게 되는 것이니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인정하는 리더다. 나를 사랑하는 리더다. 나에게 기회를 주는 리더다. 그런 것이죠. 정관을 그야말로 오리지널 정관의 속성으로 쓰면 공무원이란 말이야. 아주 답답하죠. 그 융통성 없음 때문에 돌아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 공무원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 많다고. 정의로운 공무원,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공무원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결국은 똑같은 것인데 아주 작은 눈앞의 그 매뉴얼적 컨텐츠 그 하나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그야말로 사고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실제로 일반인들, 이 밖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건데 이제 그들 사고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너무 교조적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굉장한 답답함이 있죠. 그런데 또 그들이 이 힘에는 꼼짝 못하기 때문에 양평 저런 건 보면 다 무죄나잖아. 이거 보면 참으로 나라의 기강이 많이 무너졌다 이런 답답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꾸 빽빽 하는 거 아니에요. 사주도 일종의 빽이에요. 사주라는 좋은 빽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 건 맞죠. 여튼 그것이 진짜 우리가 전생에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힘든 거냐,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상식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세상,
역사적으로 계속 어쨌든 진보해 왔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진짜가 아닐 수 있어. 우리 입장에서 그렇다고 보시면 끊임없이 퇴보를 겪잖아. 지금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이제 선과 악을 구분하고 그러니까 뭐가 선인지, 예를 들면 우리 입장에서의 이번에 광복절을 대하는 태도, 일본 놈들과 이 친일파들이 대하는 태도는 다르잖아요. 서로를 악으로 보겠지. 근데 신의 입장에서는 인간 기준의 이분법적인 가치들이 그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쵸? 마치 이제 그리스나의 제우스가 저지르는 온갖 악행들, 악행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하여튼 온갖 기행들 이런 거 보면 재밌잖아.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방식의 게임이 운영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누가 알겠습니까? 한편의 연극인데 개개인의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서 긍정적인 가치를 잘 써야 된다. 중심이 겉으로 펴내는 것처럼 중심은 이거예요. 내가 어떤 리더가 되느냐 여기에 달렸다. 그죠? 리더가 뭐 누구나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기회를 한번 갖겠어 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 인생 방향을 향해 나아가겠죠. 그런데 이런 기질의 이 괴간 기질, 그걸 타인을 막 이렇게 지배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써서는 안 되죠. 그럼 이게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야. 그러면 좋지 않겠죠. 그런 겁니다. 거기에 이거 뒤에서 얘기하죠. 쇠지하면 노련하다 이런 거예요. 육체가 절정기를 올랐다가 이렇게 쇠병사며 이렇게 쇠하여 점차 이렇게 병사며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 과정에서 나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인생의 시간 동안 많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자의 모습이 이 쇠지입니다. 그래서 인호술에서 많은 화기가 막 가슴에 차니까 다혈질, 막 욱하는 성미, 거기에 괴강성, 타인을 이기고자 하는 내 정관으로 양인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죠. 이겨낼 때 이 노련함이 갖춰지는 거지 나이 들었다 그런 게 아니야. 우리나라의 그 노인들이 이 수고 꼴통의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나이 든다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자신의 아집에 더더욱 갇혀버린다. 공부하지 않는 인간은 그렇게 됩니다. 명리 공부를 통해서 많이 깨달으시면 큰 도움이 되겠죠. 이 상화라고 해서 우리 이 서리상자, 서리가 꽃처럼 피는 거야. 누구든 머리가 다 희겠죠. 그것이 그야말로 상화라는 아름다운 표현이 되려면 그만큼 지혜로운 노인이 되어야 돼요. 다른 공부 많이 못했어나 그럼 명리 공부 열심히 해서 깨달으셔야 된다고. 중간에 어정간하게 하는 것은 아무 쓸데가 없어. 그런 공부를 하면 안 돼. 거기서 멈추세요. 시간 낭비야. 제 유튜브 채널을 포함해서 모든 유튜브를 돌아다니면서 얻는 그런 지식에, 명리 지식에 편린 가지고 뭔가를 깨닫겠다. 안 된다고. 안 돼. 미안하지만 안 돼요. 그 어설픔이 항상 인간이 더 큰 존재가 되는 걸 막는 거예요. 자, 화병도 그래 잘 다스려야 돼요. 공부를 많이 통해서 서서히 내 그릇을 키워가면서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이 제일 좋다. 그렇지 않고 단박에 뭔가를 이겨내려고 하는 것 다 욕심이에요. 산에 가서 계룡산에 가서 한 3년 수도 해야겠죠. 그것도 이제 개런티 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계속 이 무토를 강조한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것이 갖춰질 때 쇠지의 노련함을, 풍파를 다 겪어도 깨우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바나는 이제 왕지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대통령직에서 이제 내려왔어. 그러면 현 대통령은 뭐 갈 곳이 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왔는데 항상 우리가 좋아하고 추억하고 또
어디에서 불러서 강연하게 하고 이런 게 이제 반환이야. 수레 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을 많이 받는 그런 것이죠. 이제 일지반환 같은 경우 보험 배우자가 훅 갈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경금 입장에서는 묘목이 묘수랍으로 훅 가고 인호수를 해서 그죠? 이 목이라는 에너지가 훅 가는 에너지가 있잖아. 천간으로 보면 을목이 이제 이 정제 인묘 훅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내 명의로 이제 생명보험 이런 걸 들어둬라. 모든 게 또 돈으로 귀착되니까 그런데 그런 뜻이 있긴 있어요. 여하튼 그런 좀 아플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험 같은 거 반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배우자를 위해서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 이제 무슨 예를 들어 뭐 복권이든 뭐 복권이 워낙 확률이 낮으니까 쉽지 않은 것이지만 뭐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상품을 받는다든가 그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해서 뭐 상장 많이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다 이제 그런 에너지예요. 그죠? 그래서 반환은 그런 속성이 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해야겠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고 그러면 그런 확률이 높아지겠죠. 다 이어져 있는 거야 그렇게. 남자 입장에서는 무죄사주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제인묘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 또 내 안방에 이렇게 겁재가 있고 겁재가 있다는 것은 특히 양인이 있다는 것은 항상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죄사주인데 무죄 재성이 없어 들어왔어. 저쪽에 을목이 지장간 을목이 들어왔어. 그럼 이게 깨져. 들어왔으면 튕겨나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 을목 입장에서 술중 정화하는 식신이에요. 그 식신이 신금을 몰아낸다. 다른 남자 몰아내. 너 왜 누구야? 왜 우리 안방에 들어와서 나가? 이게 아니고 접촉한다고. 남편 출근하는 사이에 접촉하고 있잖아. 유령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 정무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접촉하다 이렇게 정분 나는데 그런 것이 암시되어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사주에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인자야. 또 그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지 말고 그럼 그건 사주팔자 보는 게 아니고 일주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돼 절대로. 그런 속성을 어쨌든 갖고 있다. 그런 것은 알아야겠죠. 참고로. 그래서 경솔일주는 배우자 임매하니까 다 중년에 배우자하고 사별하겠네. 다른 여자 만나겠어. 그런 게 어딨어.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사주 팔자를 보시라고. 일주를 보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인성이 있으면 지난번에 뭐 사주는 없다의 갑자 그때 말씀드렸지만 정인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나를 택도 없는 소리라고. 그죠? 관의 입장에서 보면 식상으로 나를 생제해 주는 건 맞지만 다른 인자로 보면 이게 뭐냐고요. 잘하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남자 입장에서 정인인데 엄마가 내 안방에 들어와 살잖아. 아이 그러면 되냐고 결혼했는데. 그럼 고부 갈등은 필수죠. 그런 거야. 인성이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고 여자 입장에서는 정관이 있죠.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는 정관이 또 내 이 호적수를 양인을 보고 있는 거잖아. 또 접촉이 일어난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인자가 있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여자가 얼마나 또 성격이 이게 또 강하겠어. 그 현대사회라는 이런 괴강 많이 아까 인호술 삼아보니까 직장 다니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쪽으로 프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사주가 이 일주가 강한 존재일수록 집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 기질이 집안에 사용된다고. 그러면 배우자나 자식들한테 부드럽게 나가겠냐고요. 일단 내 안에 이 화가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밖에 소진해야지. 다른 데 싸우고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집안에서 싸운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이제 많은 화기가 모이잖아요. 지지로. 뭐 4, 5 해서 많이 모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술토, 불 꺼져가는 어두운 곳, 술 먹는 시간, 해 떨어진 시간에 기어든다고. 그래서 이제 술집, 유흥업,
이런 쪽, 화류계 이런 쪽의 인자도 나와요. 오늘 뒤에 웨이업 회원분들한테 이제 그런 사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물상은 이제 술토는 뭔가 저장한다. 창고, 광산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위산, 금광,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여기다가 저장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항상 토를 깔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무슨 고인가를 잘 봐야 돼요. 단순히 삼합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것이 대운의 흐름과 내 원국 구조에 따라서 내가 여기다 무엇을 담는지를 잘 봐야 돼. 인허술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관을 담는 거죠. 그럼 내가 많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사람, 승진 잘할 수 있는 사람, 좋은 회사와 인연이 될 수 있는 사람, 많은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 등등등 이런 것이고, 그죠? 그럼 신유수를 하면 비겁고 많은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다. 많은 사람들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다. 그럼 내가 아까 이 정관을 갖고 있어 리더형이니까 지지로 운에서 비겁이 들어오면 그럼 많은 사람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토를 갖고 있다 혹은 운에서 토는 무조건 만나니까 지지 원국에 토가 없다 할지라도 그 토들이 어떠한 잠재력을 품고 있는, 잠재성을 품고 있는지를 깨우쳐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입고 개고론 이런 거 검색해서 엉뚱한 것도 파악하지 마시고 안 맞아 그거. 창고 이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운에서 내가 갖고 있는 창고 인자를 깨줘야 된다. 열려야 된다는 거죠. 열린다. 일단 문을 연다는 거야. 그 다음 그 열린 곳으로 내가 무엇을 담을 수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네, 아시겠죠? 그 다음 다자야겠죠. 그런 거예요. 대운에서 열어주고 대운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는 구조는 크게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창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 없어도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편이 하나 갖고 있는데 운에서 편제가 쿵 쳐주면 그야말로 그 대운 간지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내 비상장 주식을 상장시키는 에너지로 갑자기 몇천억 대 부자가 된다고. 그래서 인성부자가 큰 부자야. 그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현찰은 한계가 있다. 식상생제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는 것.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잖아. 그죠?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내가 추구하겠다. 문서, 그게 주식이고, 그게 뭐 부동산이고, 그게 코인이고, 막 이런데, 실력 없이 문서에 함부로 재성을 투자했다가는 깨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공짜는 없어. 식상생제의 현찰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내 몸을 움직여서 노력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 재극인 한다는 것은 내 두뇌를 끊임없이 연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주식, 부동산, 코인 이런 걸 운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운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과정을 무시하잖아. 왜? 돈만 있으면 내가 배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카지노에서 뭐 바카라 하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안 된다고. 답이 정해져 있는 길이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특히 사주적으로 주식으로 코인으로, 특히 코인은 제가 말도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만들고 상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여하튼 하지 말라고 해도 죽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결론은 뻔하거든.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내가 쫓아다니면서 못하게 할 수 없잖아. 각자 판단하는 것이죠. 어쩔 수 있습니까? 세상을 구할 수는 없다. 이순희 장군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을 구하기는커녕 함부로 하는 사람도 많죠. 특히 이제 CEO들 골 때리는 놈들 진짜 많아. 직원들을 수단으로 보고 착취하고 자기는 뭐 떼돈을 갖고 있으니까. 인간은 언제든 대체 가능하다. 한편으로 맞죠.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은 대체해야지. 근데 선한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는데 일시적으로 성과가 안 좋아. 열심히 했는데 올해 성과가 안 좋아. 잘라. 예를 들어서. 혹은 회사가 지금 너무 어려워. 경기가 어려워서 회사도 맛이 갔어. 자, 명퇴 받는다. 대기업은 많이 주겠지. 몇 년치 연봉도 주고 그러잖아요. 특히 금융권 뭐 이런 애들. 그러면 목돈 가지고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데 중소기업 뭐 이러면 한 방에 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평생 내가 몸을 바쳤는데 이런 말이 먹히지 않죠. 잔인한 겁니다, 세상은. 그 잔인한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옛날에 인간 정신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몇십 년 전이라고. 세상에 부당하면 목숨을 걸고 싸워서 바꾸려고 했다고. 그 저항 정신이 좀 많이 사라졌다. 그게 원인이라고. 이 친일파들이 난동 부리고 이러는 것도 저항하지 않거든. 또 응원하는 사람 겁나 많아. 국민의 30%. 왜 이렇게 일본들을 좋아하는지. 이제 웨이업 회원 컨텐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